자, 고수 장바구니 오늘은 우리 또 팔콘님의 고수 장바구니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팔콘님의 고수 장바구니. 네. 제가 항상 고수 장바구니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어떤 물건을 할 것인지 한 번씩 훑어보거든요. 그런데 팔콘님은 다 좀 진행 물건으로만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또 물건도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아마 좀 탈탈탈 털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고수의 장바구니라는 게 보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고수가 된다 하면 뭐 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신뢰도 있어야 될 거고 조력자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고수의 장바구니를 기획했던 의도가 숨어 있는데 과연 고수라는 건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저희가 고수의 장바구니를 하면서 가르쳐 드리려는 건데 먼저 제가 사무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사무장님 생각하실 때는 정말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수는 소수만 경쟁하는 거. 소수만 네. 경쟁하는 거. 하수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과 경쟁하는 거. 네. 네. 그럼 소수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대중이 안 보는 걸 봐야죠. 대중이 안 보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물건을 봤을 때 좀 그런 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파트, 뭐 그다음에 선호하는 평형 이거를 압축해서 또 선호하는 지역 이렇게 압축을 해 들어가는데 이제 고수들의 물건은 딱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생뚱맞을 수 있고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거 그런 물건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고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이 사무장님을 솔직히 사무장을 보면서 사무장님의 첫인상이랄까? 그걸 보면서 사무장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게 초보들은 제가 볼 때 법리적인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그렇죠. 딱 정해진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사무장님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와, 사무장님은 정말 현실적인 상황 판단과 생각이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사무장님 수업 다 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물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사업을 접목시킨다는 건 정말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죠. 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이걸 좋은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진심? 진심. 그래서 사무장님 항상 제가 설명할 때도 사무장님이 현실적인 권한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고수의 장바구니에서도 그런 이론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는 사무장의 수업이라든지 행크 카페의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장바구니에서 배워야 되는 건 그 어떻게 생각을 해 나가느냐 그 조그만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매로 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뭐 이런 특수 물건에 대한 공부, 법리 이런 거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말 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뽑는 센스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과 강의를 통해서는 기본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사실 저는 고수 장바구니 진행을 하면서 야 이거는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괜찮은데 그거를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거 물건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걸 느끼지만 우리 여기 초대 드리는 이 고수분들의 물건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배워서 그걸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실무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장바구니 고수의 물건을 엿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뭐 얘기를 하지만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고수의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물건에 창조적인 수익률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많은 물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초보 1, 2, 3 보면은 숫자가 주거형 사례에서부터 제가 지금 개발계획 공장까지 7가지 카테고리에 각 카테고리별로 레벨에 맞춰서 한 3, 4개 정도 물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좋은 정보 많이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생각? 제가 2008년에 그때 경매기술 책을 내고 저자 특강을 했어요. 저자 특강. 우리 어떻게 경매를 해야 되는지 하면서 이제 물건을 딱 뽑았었는데 2008년에 뽑았던 그 물건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의 10년 전 모습을 보는 듯한. 열심히 부지런히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런 생각 이거를 제가 진짜 말씀드렸던 거를 실제로 하나씩 접목하고 계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사모님 말씀하신 2008년도 그때 내가 책을 썼던 거랑 똑같다는 말씀하시는 게 저는 순간 어떻게 들냐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 하지만 투자의 맥락은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맥락 자체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방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의 답하고 지금 2021년의 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 어쨌든 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하는 거를 자기가 익히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것도 앞으로 또 10년 후에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쉬운 물건부터 간단한 물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주거용 사례로 이 레벨이 워낙 다양하시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셔서 여러분들 요즘에 주거용 물건으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물건인데 56632 자, 구독션을 보여드릴게요. 56632 여러분들 개인 명의에 있어서 요즘에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법인이 있으면은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도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들어가지도 않고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종부세 배제도 되면서 법인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 면에서 법인세도 나가고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네. 이 물건은 그냥 15평에 여러분들이 딱 접근할 만한 15평에 신권 1억 5,500짜리가 1억 9천에 낙찰이 되긴 했습니다. 딱 보시면 그냥 아파트인데요. 특별한 건 없고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 시흥이라고 송도 바로 옆에 있는 시흥에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물건이었거든요. 네. 물건인데 솔직히 이런 물건은 임장을 한 번도 안 가고도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왜 선택했었냐면 이 물건은 우리가 그 공시지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면 9,9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과가 안 되는데 이거 시세를 딱 보면 지금 시세가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까지 거래됐냐면 2억 1,500, 2억 1,000에 거래가 됐어요. 나와 있는 매물은 매매로 찍으면 자 이거는 전세 낀 게 2억이고요. 전세 안 낀 거는 일부 수리했는데 2억 2천입니다. 자, 이 물건은 제가 여러분들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낙찰이 1억 9천에 좀 높게 되긴 했어요. 차순위를 보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됐지만 만약에 1억 9천에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초보지만 정말 한 사이클 돌려보고 법인도 한번 해보고 조금만 수리돼 보면서 조금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아직 뭐 명의가 없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이게 1억 9천인데 2억 지금 7천이요? 2억 2천. 2억 2천. 수리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1억 9천 받았잖아요. 네. 취득세 내고 15평밖에 안 되니까 수리하면 토탈 비용을 2억 맥스 2억 500까지 해도 2억 2천에는 충분히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충분히 뭐 용돈벌이 정도. 용돈벌이 정도. 네. 그리고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로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뽑았던 물건입니다.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 네, 제주도 이거는 제가 일단 공고문부터 보여드릴게요. 신탁 물건입니다, 여러분. 신탁 공매 물건. 네, 신탁 공매 물건인데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가 8채가 한 번에 쭉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걸 언제 봤냐면 이때 안 보고 다 유찰되고 나서 2개 호실이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1월 달쯤에 좀 멘탈이 좀 약할 때라 개인적인 문제로 멘탈이 약할 때라 자세 체크 못하고 이게 다 유찰이 돼서 그 저인망 수협이 있나? 통화까지 해서 비밀번호까지 다 받고 그냥 사면 되는 상태였어요. 자, 1억 4천짜리인데 자 가격은 1억 4천이에요. 공고. 자, 어떤 물건이었냐면 일단 더 자세하기 전에 이거 블로그를 보면 자 이게 우리가 요즘에 거리가 멀어도 솔직히 지금은 거의 손품의 시대거든요. 손으로 살짝 팔아보면 아는데 전용 면적이 69니까 21평짜리입니다. 내부를 보면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이 매매가가 금매가가 2억 2천이거든요. 2억 2천. 근데 아까 공부는 보셨겠지만 1억 4,700이에요. 제가 저때 당시에 그냥 정말 신경 안 쓰고 에어비앤비도 돌릴 수 있고 그냥 내 편하게 가서 그렇죠. 쓰고 싶은 걸 하나 가지려고 했는데 요렇게 이게 지하 1층 1층인데요. 딱 들어가면 1층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게 1층 모습이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바다 보이네. 예, 지하에 베란다가 있어요. 오. 베란다가 있어서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요. 이 물건은 지하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하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걸 그래서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를 보면 저 위치도 제주도 이 공항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공항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요. 솔직히 뭐 가지 않아도 로드뷰 상으로도 봐도 그린골드 아파트인데 그 바다를 바로 끼고 있고 지도만으로 좋아 보이네. 지도만으로. 네. 일단 싸잖아요. 사원에 1억 4천이면 그쵸. 에어비앤비 돌려도 뭐 손해 안 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니까. 내 거 쓰고 다른 사람 빌려주고. 네. 그래서 제가 왜 좋아 보였었냐면 이게 저는 지하라고 해서 되게 나쁘게 봤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보면 이거예요. 위에가 단이 높아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하 1층이지 실제로는 주차장 있고 2층 높이인 거죠. 지하 2층이. 예. 여기에 이렇게요. 요렇게.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정말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공부상은 지하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 지하층이라고 하더라도 지대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제주도에서 신축을 하고 분양을 해봤지만 사실 제주도가 어느 순간 그 물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던 물건들은 지금 신탁공매로 거의 나오게 되는데 물건도 가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런데 저렇게 바다 뷰가 보이는 이런 빌라를 아파트를 1억 4천대에 사서 내가 쓸 때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쓰고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저희 회원분 사례를 소개해드렸지만 월 250만 원 정도 월세 정도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콩콩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저렇게 특히 바다가 보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그 활용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런 물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일단 너무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한 달에 나가자 5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냥 저도 쓰고 가족도 쓰게 하고 지인들 다 쓰게 하면 제주도 가서 솔직히 1박 2일 하면 돈 그냥 3, 40만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매가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2억 2천 가까이 됐다. 네. 이걸 2억에만 판다고 해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고 네.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요즘에 시대 자체가 바뀌었어요. 유튜브에 내가 이런 물건이 나오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제가 딱 친 거예요. 제주 조천 해동원 그린골드인데 자 2분 20초짜리인데 잠깐만 한번 볼게요. 내가 안 가도 누군가가 이미 임장을 다 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지 못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학교가 어디 있고 복지센터 어디 있고 교통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줘요. 완전 좋았어요. 네, 뭐 가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강원도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런 거, 요런 거에 봤었다. 근데 그때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약하러 가려다가 참았어요. 나한테도 얘기해 줬어야 돼요. 그럴 거로 했나봐요. 진짜 비밀번호까지 이 신탁 담당자가 비밀번호 다 주고 그냥 보면 된다고. 제주도에 하나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 원래 도민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그런 외도 같은 그쪽을 선호하시는데. 애월은 이효리 민박으로 좀 유명했던 데인데 애월은 바닷가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도민분들은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특히 또 조천 같은 경우에도 시골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시골이라고 해서 그 제주 도민한테는 분양이 안 됐던 곳입니다. 그냥 그 자체는. 하지만 우리는 관광객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관광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바닷가가 있고 어차피 제주도는 다 차 렌트해서 그냥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위치라고 하면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게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분양받아서 거주 목적으로는 별로지만 에어비앤비나 자기 휴가 이런 별장 목적으로는 정말 괜찮았던 매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복층이잖아요. 그렇죠. 미친 듯이 뛰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갔을 때 그 제주도민 부동산에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안 좋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에어비앤비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시면 또 훨씬 괜찮은 또 이렇게 수익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물건 아주 좋습니다. 네. 비조정 기획이라는 거. 마지막 포인트 비조정 기획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세 장바구니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이 아니에요. 수업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소액 금액대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할 때 목표는 뭐냐면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투자금이 많이 생기면 좋은 물건에 한 건으로 편하게 투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는 물건들이 소형만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금액대 큰 걸 봅니다. 그렇죠. 그런 저희의 인사이트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금액대가 크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물건 두 개는 펜트하우스예요. 펜트하우스. 가격대가 10억이 두 가지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두 개 다 제가 입찰을 했던 물건인데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첫 번째 거는 펜타포트인데요. 이건 역시 좀 전에 보시다시피 신탁 공매입니다. 신탁 공매. 제가 뭐 여기서 뭐 공매방 강사라는 얘기를 굳이 하진 않겠지만 이 신탁 공매가 어찌됐든 이 경쟁이 조금 덜하거든요. 이거는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로 나왔던 물건인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평형이 건물 면적이 217배에서 실평형이 63평형 정도 되고 분양 평수가 80평이 되는 물건인데 층수가 60층이에요. 60층. 오. 이야, 천안에서 60층? 펜타포트 딱 좋아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좋게 봤던 건 물론 이 물건 자체의 감정평가금은 15억이었지만 네. 공고문이 18억이 돼서 10억까지 유찰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싸게 받으면 큰 물건도 싸게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물건인데요. 천안이 여러분들 제가 그 조정지역에 묶이긴 했지만 천안이 굉장히 핫해졌어요. 그리고 핫해졌고 천안역에 붙어있는 여기 불당동이라는데 그 동네 이름처럼 불당입니다. 요즘에 불장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여기 펜타포트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일단은 천안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거 신탁이었고 제가 일단 선품을 팔았어요. 선품 팔았는데 자 그때 당시에 매매된 게 실거래된 게 13억에 거래됐고요. 13억이 됐고 매물 나와있던 게 25억 가까이. 25억. 갭차가 너무 크죠. 너무 크죠. 근데 솔직히 이 물건 저는 임장을 안 했어요. 어떻게 전화 임장을 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 물건을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네네. 잘 알아서 매물 실거래가 시세를 본다면 최근에 13억 팔린 거는 층향이 조금 안 좋은 거고 그 물건은 내부가 되게 좋고 물건 좋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따진다면 18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쨌든 이 물건 저는 타겟 가격은 매물은 네이버 나와 있는 건 20억이 넘게 나와 있지만 그건 너무 호가고 한 13억 정도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설령 개인 명의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바퀴 돌릴 생각을 했어요. 네. 전 월세 한 바퀴 돌리면 되는데 그때 당시 전세 역시도 11억이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대로 만약에 전세를 세팅을 하게 된다면 13억 정도의 낙찰을 받고 전세하면 투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 박혀서 2년 뒤에 일반가세 지금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일반가세로 5억 차익 정도가 나는 거고 정말 이거 4년 지나서 비과세로 판다면 투자금 대비 한 200% 정도 수익률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했는데 요게 제가 입찰하기 전에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의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수강생들이 입찰 언제 해야지 다 해놓고 입찰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고문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입찰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학생이 전화와서 선생님 이 물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그 가격으로 보면 매매 가격 타겟 가격이 18억이니까 13억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3억 1,800에. 네. 근데 학생분이 안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학생도 이 가격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안 들어가고 저도 안 들어갔어요. 이때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들어가도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제가 얼마 썼냐면 제가 그냥 진짜 받을 줄 알았어요. 13억 1,000 썼거든요. 진짜 받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야 이거
솔직히 임장 한 번도 안 가도 이런 물건은 어차피 임장을 간다고 해도 부동산 사장님이 명확하게 가격을 제시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엔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을 줄 알았는데 낙찰이 얼마나 됐냐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조금 더 높이 샀어요. 13억 1911만 1,100원. 911만 원. 네, 진짜 아깝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900만 원 차이로 밟혔는데. 네. 그래서 차라리 실수였던 건 저는 이건 못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이랬으면 또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솔직히 이랬으면 이건 그 전에 수의 계약으로 가서 그냥 계약을 하면 가져오면 되는 건이었는데 그렇죠. 못 가져왔어요. 저는 제가 받을 줄 알아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던 물건인데 또 하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도대체 저리 13억 천안에서 13억짜리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 내부도 안 보고 어떻게 투자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또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손안에 우리 컴퓨터 하나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웬만한 내부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안에 컨디션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대리소로 되어 있고 이 내부들이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안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로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물이 20억까지 가까이 나와 있으니까. 뷰가 보면 뷰도 이렇게 다 보이고 뷰 좋죠. 60층이에요 여러분. 60층 어지럽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거는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쭉 보시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임장을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도 이 공부상 이게 오피스텔 나왔어요? 아파트 나왔어요? 아파트로 나왔어요. 아파트로 나와서 저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죠. 이 부분의 수익도 챙기고 저도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물건 소개해드렸던 거 처음에는 1억 공시가 1억 미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물건하고 좀 많이 겹치지 않았을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이렇게 펜트하우스. 사실 펜트하우스라는 그 평형, 80평형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많은 경쟁자들이 그렇죠. 좀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수는 어떤 걸 보느냐. 사실 정말 이게 매매가 될 수 있는지, 그럼 매매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들어갈 때 이거를 내가 꼭 15억에 팔 거야 16억에 팔 거야가 아니라 적어도 이 가격에 사면 손해는 안 봐. 거의 이런 부분 하나를 딱 가지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물건을 좀 세팅을 해서 내놓게 되면 아까 25억 나와 있고 13억 나와 있지만 그 갭 차이에서는 얼마만큼 또 인테리어를 잘 한 다음에 이걸 또 잘 팔아주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매물도 당연히 18억도 팔 수 있고 17억도 팔 수 있고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모델에 속한다는 거죠. 예, 뷰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 화면. 자, 이런 뷰가 나와요. 이런 뷰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실거주를 하신다면 내 집 행복하게 잘 살면서 천천히 팔아도 되고, 저 사무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투자를 할 때 노리는 포인트는 평형과 사이즈 이런 걸 초보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가격대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도 경쟁이 덜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건 부동산 물건을 볼 때는 내 상황에 맞추시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맞춰서 투자금을 계획을 하는 건 맞지만 물건 자체를 바라볼 때는 금액대 평형에 대한 벽을 깨고 이 물건이 좋느냐 안 좋느냐만 따져야 돼요. 내가 이게 투자하니까 3억이 크고 5억이 크게 느껴지지만 정말 생각보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물건만 좋으면 사실 매수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에는 이런 큰 평형은 그럼 누가 살까 하면 거의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조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에 원래 집과 집을 떨어져 살기도 하지만 여기서 따로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재력이 되고 또 아니면 며느리가 직업이 탄탄하고 그러면 거의 이런 평형을 좀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자, 이런 물건이 있어서 좀 아쉬웠었다. 물론 조정지역이지만 이것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왕에 이런 물건으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패턴으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패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떨어졌어요. 너무 안 돼.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웠던 물건인데 정말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아니, 진짜 히스토리가 재밌는 히스토리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낙찰됐습니다. 낙찰이 된 사건인데요. 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일단 건물 면적이 100평입니다. 100평. 전용 100평이면 100평,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리고 평 45층. 45층 건물에 45층. 탑층이니까 결국 펜트하우스. 네. 가격도 23억짜리가 16까지 떨어져서 이거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정보를 보면 요렇게 전체층. 자, 통으로 다 쓰는 거죠? 예, 45층 통으로 다 쓰는 건데 여기 위치가 또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송도에서. 자, 오피스텔이긴 한데요. 여기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쭉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쪽에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많이 지어졌고 지금 이 물건이 역에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건데 힐드 스카이가 2024년에 여기 몇 개 동이더라? 몇 개 동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이미 완공이 됐고 여기도 아크베라고 오피스텔 여기 들어와요. 네네. 들어오고 송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인공 해변이 생기거든요. 인공 해변. 네, 인공 해변 생기면서 지금은 이런 나무 주변에 이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 되게 좀 휑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두 개 다 업무동 여기가 그렇죠. 네. 여기 이 동은 그 주거용이랑 업무랑 혼합해서 써요. 혼합해서. 네. 그래서 그렇지만 완성되고 나면 야, 송도에서 100평짜리 오피스텔 펜트를 어떻게 20억에 살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송도에서 퍼스트월드라고 90평짜리 펜트하우스 있거든요. 네. 그게 얼마에 낙찰됐냐면 37억에 낙찰됐거든요. 오. 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게 처리가 될 것이냐 안 처리될 것이냐. 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또 특이한 게 지금 보면 이게 100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100평이 아니고 공용 부분도 커서 더 거기 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제가 임장을 통해서 얻어낸 실제 구조도입니다. 이게요. 문이 일단은 엘리베이터 넣으면 들어가는 문이 4개거든요. 문이 4개라서 내가 이걸 분리해서 쓰려면 얼마든지 분리해서 임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렇다. 네. 근데 이게 왜 100평이냐면 네. 이런 발코니 공간을 다 빼고 이 전용만 100평으로 나왔어요. 보통 이게 주상복합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건물 도면이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한 4가구나 5가구 빼거든요. 근데 이걸 한 가구가 쓰니까 네. 당연히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장난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황은 이게 4개로 쪼개져 가지고 50평, 30평, 50평, 30평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분양 받을 때는 그때 당시에 15억에 받아서 네. 인테리어를 한 5억인가 10억, 부동산 말로는 10억치 했대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100평인데 위에를 딱 막았으면서 실평수가 170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170평.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주거를 하든지 아니면 반을 쪼개서 임대를 놓다가 오피스텔이잖아요. 어차피 조정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 안 되고 법인으로 되고 대출 나오고.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내부를 보면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이게 계속 오늘 유튜브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실제로는 내부 임장까지 다 했어요. 네. 내부 임장까지 다 했는데 내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혀 못 찍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물건을 우리가 임장했을 때 부동산님이 18억 5천에 일반 매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금액에? 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해보고 떨어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부를 봤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가 동영상은 없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고수는 유튜브로 임장을 한다. 네, 유튜브에 웬만한 건물의 내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신 임장해주는 이미 다른 법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시면 돼요. 요즘 중개법인에서는 다 유튜브로 촬영해서 많이 올리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쭉 들어가서 보면 일단 올라가면 뷰가 이런 뷰가 나와요. 뷰 좋다. 정말 좋거든요. 다 지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내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면 현관 입구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넓어요. 돌아보는데 그냥 걷는데 한 10분 정도 돌아봤거든요. 집을. 근데 제가 이따가 동영상은 제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뷰가 이런 뷰가 나오는데 이 옆방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여기 4분쯤 돼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화장실 한번 보실게요. 아, 이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5개인가 6개인가 있거든요. 야, 나 여기서 목욕 한번 해보는 게. 화장실에서 손님 재워도 되겠다. 그러니까. 기분 안 나빠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네. 와, 여기서 목욕을 하면서 이런 뷰를 볼 수 있다는 게, 와. 그래서 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를 솔직히 보관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사무실에 임대 넣을 수도 있고 에어비앤비에서 1박에 100만 원? 100만 원 좀 부담스러워. 50만 원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3가족, 4가족이 와도 되거든요. 크게 워낙 크니까. 자, 다시 이 화면 좀 볼게요. 야, 이런 뷰, 화장실이 이게 인테리어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잘했다, 층고도 또 높아요, 집이. 여기서 굉장히 개방감 있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원래는 분양된 건 아닌데 이걸 막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약간 테라스로 뷰 끝장나잖아요. 좋네요. 진짜 좋더라고요. 여긴 정말 이게 낚시바에 나 살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야겠네. 그러니까요. 사무장 얼마 이거 대출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또 볼래요? 이게 조금만 걸어가서 오른쪽을 딱 보면 여기도 막아서 쓰는 건데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이. 당구장. 당구장이 있어요 집에. 당구장이 장난 아니죠. 야, 당구장 있고, 자, 거실도 이게 주거용으로 다 쓸 수 있게 거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 게 집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본 거고요. 또 이게 쭉 걸어가다 보면 7분 몇 초에 나오는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야외 야쿠지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좋다. 네. 어쨌든 이거 집 보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하면서, 계속 문에 화장품 6개. 장난 아니죠. 집들이를 한 3박 4일 해야겠네. 한 사람을 초대할 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입찰을 얼마 했냐면 고민을 하다가 과연 근데 송도에서 이거를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한 5명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많이는 못 들어오겠지. 정말 많이 들어오면 5명? 아니 3명 정도니까 제가 17억 6천인가 썼어요. 받으려고. 했는데 8명 들어와가지고 8명. 낙찰이 8명 딱 들어오는 순간 허봤다 안 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낙찰이 얼마 됐냐면 18억 4천 얼마에 딱 됐어요. 18억 4천 얼마. 18억 4천. 그래서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되겠다. 이거는 사야겠다. 그냥 사서 솔직히 진짜 저 이사 하려고 했거든요. 이사하고 저 사무실로도 쓰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 오피스텔은 여러분 아시죠?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제가 살면 비과세로 팔 수도 있어요. 주거용으로 되면 업무용으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옵션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부동산에 이제 연락했어요. 떨어지고 나서 사장님 살게요. 18억 5천 살게요. 하니까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산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18억 6천 7천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임장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딱 돌아오는데 그 대출 상담사 아주머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구 이거 자기네 팀이야? 그래. 아니 자기네 팀 뭐요? 아니 누가 낙찰 받아서 이거 일반 매물로 산다고 치하 작업 한다는데 이거 자기네 팀이야? 그래서 그 법무사에 대출 알아보고 치하 작업 시킨다고 이제 대출 알아보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 와서 우리 맞다고 저희는 맞다고 했는데 저는 18억 6천에 살려고 했잖아요. 18억 5천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른 팀이 19억 5천에 사겠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이거 취하될 수 있어요. 19억 5천에. 그러고 나니까 또 지금 생각이 나. 그때 그냥 18억 5천 일반 매물일 때 살까 그랬나. 지금 송도 몇 년 거주하셨죠? 저는 올해 따지면 꽤만 있었네요. 올해 따지면 한 7년. 7년. 6년 가까이 되네요. 6년. 네. 송도에 6년 거주하시면서 송도에 대해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송도의 지금 현재와 송도의 미래. 송도의 미래는 여러분 송도 원주민에게 직접 듣는 원주민 뭐 산주창 들어가야 송도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연고가 없으신 분들 살기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게 깨끗해요. 구획 정리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솔직히 기본적인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도 기본적인 주민들 일반 레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레벨이 높다. 레벨이 절대 낮진 않다. 높은 사람도 많고 송도가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송도의 개발 계획이라고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한번 찾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서 송도로 보면 정말 이거 크레인 같은 거 올라와서 아직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개발 계획들이 완공이 되면 정말 이런 도시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기장이었잖아요. 네. 기장이었었지. 기장이었는데 저는 전 세계 도시를 다 가봤습니다. 뉴욕도 가봤고 맨하탄도 가봤고 유럽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제가 비행을 하면서 외국인 기장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 해보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송도 같은 도시는 없다. 제가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송도 같은 도시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약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완공이 안 됐지만 네. 이 완공 계획들을 보면 제가 딱 죽을 때쯤 정말 완벽하게 좋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송도 교통이 안 좋잖아요. 교통이 안 좋으니 불편하잖아요. 교통.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불편하니까 그나마 이 가격이에요. GTX 뚫려봐. 가격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그나마 불편하니까 이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송도의 가장 큰 핸디캡 하나가 이 서울하고의 이 근접성, 그러니까 이 교통 부분이 가장 장애물인데 네. 사실 그게 아마 해소가 된다고 하면 네. 그리고 공급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쵸. 이제 거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송도의 잠재력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기 너무. 처음에 이사 오신다면서요? 몇 채 갖고 계세요, 몇 채? 저희 어제 한 채 팔았고요. 총 7채인가 8채 정도. 7채, 8채. 네. 집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장밋빛 전망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아 그렇게 되나요? 나머지 6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평형이 크고 가격이 비싸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나의 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금액대와 평형의 벽을 깨고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좀 보시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기는 어때요, 공기는? 공기요? 미세먼지.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데. 아, 그래? 미세먼지는 송도 미세먼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좀 무뎌서. 네. 어쨌든 뭐 7채 갖고 있으니까 안 좋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런가? 네. 어쨌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정말 아쉬운 물건 같습니다. 제가 네, 딱 네. 보더라도. 네. 네.